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소득이 줄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자금 마련은 누구에게나 필수 과제가 됩니다. 한국은 이미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 은퇴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생계형 일자리를 찾거나 자녀 친지에게 의존하면서 노년을 보내곤 합니다. 이는 본인의 존엄과 가족의 부담을 동시에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며 노년기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려 해도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이기 일쑤입니다. 일부 분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라며 경제적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넉넉한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걱정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 유지와 생활비 마련이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져야 하므로 노후에 과도한 지출이 이어지면 재정이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에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줄이거나 재조정해야 할 지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지출 항목은 미리 파악하고 대비만 잘해도 나중에 닥칠 재정적 위기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노년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경제적 안정을 갖추어야 비로소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부분부터 살펴보고 예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 경조사비입니다. 퇴직 전에는 여러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에 부조금을 내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지인들의 호의가 오가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상쇄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과거에 친밀했던 사람들조차 점점 연락이 뜸해지며 막상 자신의 경사가 생겼을 때 찾아와 줄 이들도 많지 않아집니다. 퇴직한 뒤 동창회나 전 직장 모임에 꾸준히 나가던 박 씨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한 달에 결혼 장례식 청첩장이나 부고 소식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만 내니 그다지 큰 돈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1년 내내 이 일이 반복되면 총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뿌린 돈을 되돌려받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본인이 주최하는 행사에 누군가가 와줄 가능성이 적으니 결국 경조사비 부담만 지속적으로 쌓이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경조 문화가 단순히 선이나 도움보다는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 부조금을 건네지 않을 수 없고 혹시 적게 내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해 애써 과한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노후 자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며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경조사비로 빠져나가는 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무엇보다 경조사를 간소화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면만 트인 이들이나 오래전 인연으로 얽힌 지인들에게까지 일일이 부조를 챙기다 보면 결국 내 돈만 허무하게 새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내 가족의 경조사 역시 작은 규모로 진행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상호 간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온전한 정을 이어가면서도 내 재정 상태를 지키는 경계를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라 독립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부모가 과도한 금전적 도움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생각해 부담 없이 의지하려고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이미 은퇴했다면 고정 수입이 없기에 조금만 계획이 어긋나도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목돈을 자녀가 사업, 자금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해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챙겨드리겠다거나 수익이 나면 빠르게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모의 노후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더욱이 자녀를 돕기 위해 살던 집까지 처분하여 전세로 옮긴 뒤 그 자금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은 재산이 크게 줄어 부모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자녀에게 병원비나 생활비를 청구해야 하는 역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상속되기에 애초부터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녀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리한 액수를 지원하면 정작 부모의 건강 상태나 생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부담은 몇 배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할 시점이 왔을 때 부모는 내 노후 자금 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자녀에게도 이를 솔직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되 부모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재정적 안전판을 마련해 두어야 노년이 불안해지지 않으며, 그 결과 자녀와의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갑작스러운 투자와 보험에 대한 욕심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누구나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갑자기 매우 안전한 부동산 투자 정보가 있다거나 연 10%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 기회가 있다고 제안하면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유는 대개 은퇴자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인의 말을 맹신해 큰 돈을 넣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전 재산을 잃고 난 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비슷한 투자 제안을 들을 때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고수익 보장은 위험성을 수반하며, 그 위험이 불투명하게 감춰져 있을 때는 더욱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이나 프로젝트가 믿을 만한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보험 갈아타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은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산정된 위험률과 조건 덕분에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폭넓고 유리한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인이 권유하거나 상담사가 더 싸고 좋은 상품이 있다고 말하면 혹해서 이전 상품을 해지하고 덜 준비된 새 상품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반영되거나 특정 질환이 이미 발생했다면 면책 조항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지한 보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나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보장 범위와 보험료 변동 내역을 꼼꼼히 비교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값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기존 상품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후 자금을 굴리는 방식이든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든 최종 선택은 늘 신중해야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보조제 소비입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각종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찾아보게 됩니다. 주변 방송에서는 특정 영양소가 만병통치인 양 홍보하고, 친구나 지인들도 이걸 먹으니까 기운이 난다라고 추천합니다. 약국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니 무심코 여러 종류를 동시에 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여러 복용하면 그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실제로는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지 않은 채 광고만 믿고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약물과 충돌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매달 조금씩 지출하는 영양제 비용이 쌓이다 보면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건강에 투자하는 셈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고정된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은퇴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당장 컨디션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쌓이면 더욱 여러 제품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가 충분히 스스로 생성하거나 식사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성분조차 홍보 문구에 현혹되어 추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내 균형이 깨지고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 평소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체력이 향상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역시 제철 농산물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굳이 영양제로 채우지 않아도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전문적으로 권장되는 영양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영양제를 선택할 때도 내 몸에 정말 필요한가라는 기준을 세우고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위한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근테크,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진정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운동 없이 일상을 지내다 보면 낙상 위험이나 관절 통증이 잦아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테크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테크란 근육을 재산처럼 관리한다는 의미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정적 여유도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풍족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충분히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려면 근력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운동 방법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해 전신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령이나 기구, 맨몸 운동 등을 통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단련하지만 무리하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중장년층이라면 무게나 횟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 유연성 운동을 병행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 부상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혼자서 시도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거나 가까운 보건소 혹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기초 체력을 측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면 더욱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꾸준한 운동과 정확한 방법, 그리고 실천 의지가 어우러질 때 근테크를 통한 건강 수명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결론, 노후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누구나 새롭게 맞이하는 긴 시간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습적으로 흘려보내던 지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습관처럼 냈던 경조사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지원을 요구해 오는 상황, 주변에서 무심코 권유하는 투자나 보험 상품을 덥석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몸에 좋다고 소문난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행위는 의외로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사소한 지출이 나도 모르게 노후 자금을 갉아먹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거나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각 지출 항목을 인지하고 조금씩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조사 문화를 간소화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사에만 집중하고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재정립하여 부모 본인의 재정적 안정을 지키며 투자나 보험 상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건강 관련 제품을 과하게 섭취하기보다 합리적인 운동 계획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여 근육이라는 생체 자산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지출 4가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잘못된 소비로 인해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 탓에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께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는 지혜를 배송하는 지혜배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